버탁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 무려 200회까지만 진행되는 방송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81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181회예요. 뭔가 아직 뭐 이제 20회 남았는데 뭔가 카운트다운하는 느낌이고, 또 요즘에 이제 가을이 이제 무르익어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그 개인적으로는 가을 그 잠도 잘 오고 뭔가 좋은데, 공기도 맑고 좋은데 뭔가 저무는 느낌이라, 해도 저녁도 일찍 오고, 또 요즘 6시만 넘으면 그냥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 요즘에 또 이제 뭔가 인생에서도 뭔가 그 거의 반 정도를 살아온 느낌, 반백년 살아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무는 느낌이 달갑지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저희 남은 방송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녹음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도 해백님 그리고 안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습니다. 자기소개 이건 좀 이따 하고, 자, 남은 20편 한정해서 제가 조금 개편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 개인적으로 조회수를 좀 더 늘려보려는 그 흉계는 아니고요. 그냥 그 뭔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을 통으로 가다가 일부는 저희들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좀 소소한 일상 얘기를 나누는 걸 하고, 2부는 그 주에 본편으로 다루는 영화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걸 나누어서, 그 사실 영화 뭐 수다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는 그런 거 싫다, 영화 얘기만 듣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편의를 위해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굳이 1부, 2부가 아니고 전반전과 후반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안 감독님이 축바이기 때문이지요. 축바 합니다. 람쥐. 축바함. 생일 축바함. 축바합니다, 람쥐. 이상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될 전반전 시작해보겠습니다. 나간. 전반전 함께하는 선수, 우선 띵동 해백님 오늘 왜 늦었어요? 네. 석고 대제하세요. 네, 일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일이 있다가 너무 쏟아졌나요? 정신이 다 죽느라.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유들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놓고 대놓고 사과하라고. 청취자를 위한 사과였습니다. 저를 위한 사과는 아니었죠. 네,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그분 이번에 한 자리 맡으셨죠. 아, 예, 그렇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안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안 유명한 좋습니다. 감독이 안 감독이 다람쥐. 네, 좋습니다. 안 감독님이 우리 중에서 가장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온 네. 변곡점이 찾아온 분이십니다. 네. 머리를 노랗게 물들으셨습니다. 가을 노래가 있죠. 노랗게 물들었네. 좋습니다. 1점 추가합니다. 스튜디오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화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네. 몇 점이 지금 8점인가 9점인가? 8점이죠. 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레벨이 올라서 초사이어인이 돼서 왔습니다. 단독 선두.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서거니 절대 앞서거니. 좋습니다. 저는 그 이 방송의 메인 심판이자 호각을 들고 다니면서 판정을 매기고 있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 이 감독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황 토크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집에 도끼도 없고, 근데 믿지도 않은 후라이팬에 발등을 지켜가지고. 아이고 대팔. 근데 대가 딴 걸로 바뀌었죠. 네, ABC로. 그렇습니다. 이런 팔. 근데 그래서 발등 지켰는데 갑자기 확 부풀어 올라가지고 혹시 이게 뼈가 부러졌나? 그런데 뼈는 아니고 그냥 타박상이거든요. 근데 엄청 검색을 해봤어요. 네.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 그랬더니 안 부러졌음. 으악! 안 부러졌음. 이야!
부러졌음. 그러면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네. 머리가 올라가면서 노랗게 변했군요. 그쵸. 이거 부러진 거 아니야? 그럼 안 부러졌대요. 아, 근데 그죠, 그죠. 형용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오면은 부러졌구나. 아 맞아요. 예. 한참 뼈가 안 붙을 나이라. 예, 그래서 다행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지금 좀 가라앉으셨나요? 네, 가라앉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번에 타박상이라서 하루 이틀 네. 만에 나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한번 제가 그 이사 오기 전집에서 칼이 이제 발등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 근데 그게 저거예요. 중식도 아하. 네모난 거 무거운 네. 거. 그거.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칼 등으로 떨어져가지고 오호. 칼 날로 떨어졌으면은 내 발가락이 될 뻔했죠. 근데 그때도 놀랬던 게 무섭다. 생각보다 출혈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그냥 저는 이게 딱 찍혔을 때 처음엔 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휴지로 말아놨어요. 내일 병원 네. 가도. 근데 그 밤새도록 피가 많이 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병원 일찍 갔더니 내 생애 처음으로 꼬맸어요. 그래서 칼등 떨어진 게 정말 다행이다 그랬던. 네, 그래서 제 발등이 시련을 갖고 있다. 요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믿는 도끼한테도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저희 믿지 마세요. 그 후라이팬 안 믿었는데. 좋습니다. 해빅님 뭐하고 지냈어요? 저는 요번에 처음 영화제 가보는 곳에 가봤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IFC 영화제를 국제사랑영화제 아닌데 인천 무슨 인천 영화제? 영화주간이라고 음. 일주일 동안 영화를 상영하는데 올해 2회더라고요. 네, 아는 분이 여기 이제 그 임원으로 그 뭐죠? 관계자? 운영진으로 네. 이제 네 계시게 돼가지고 초청받아서 처음 오호.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영화제 그래서- 제목은 따로 없나요? 네, 영화제 제목은 없고 인천 영화주간이라고. 영화 주간? 네. 영화 일주일 제목을 정도. 하나 지면 좋겠네요. 예, 왜 만들어야 사이다라고 될까요? 해서 네. 우리 어렸을 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해서 네. 트로피도 사이다를 네. 좀 해가지고 협찬받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사이다 영화제. 네. 음, 그럼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성이에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박해일 배우님도 보고 아이고, 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게 이거 사인 좀 해주실래요? 와, 내가 이게 만만합니까? GV 때문에 오셨던데 아, 네, 해주결 씨. 이게 바로 앞에서 보니까 또 이미지가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수수하시죠. 좀.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리고 옷도 그렇고 옛날에 전 미장센 영화제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 사실 평소에 그러니까 옷도 잘 안 꾸며 입고 되게 네, 그냥 네. 그렇게 소탈하게 하고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 몰랐는데 인천이 그 뭐죠? 최초의 극장이 인천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김영? 뭐죠? 그 원래는 이제 협률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데 음. 이게 지금 애관극장으로 그러니까 명칭을 2번 바꿨는데 애관극장이 됐거든요. 애관? 네, 애관극장. 조금 관람을 사랑한다. 뭐 이런 네. 거. 네. 애관. 보는 것을 사랑한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래요? 어. 음. 되게 쉬운 한자 썼네.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만들어 이게 1920년대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였고 그 전부터 이어져 온 극장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멈췄거든요. 네. 여기서 뭐 인형극부터 해서 나중에 영화까지 상영을 했던 아, 곳인데 소위 말하는 멀티 거네요. 네. 요 터를 원래 지금 최근 논란이 되는 게 인천시에서 원래는 이거를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를 역사적인 공간으로 놔두려고 했는데 지금 뭐 이제 현장 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건물이 옛날 건물이 아니라 중간에 몇십 년도 60년도인가 리모델링도 했고 해서 시에서 아직 지금 매립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느냐 유지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지은 건물이 훨씬 튼튼해요. 그렇죠. 지금보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게 한번 도시가 뭐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했더라도 그 역사가 있는 공간이고 네. 그거마저도 그 과정의 역사니까. 제가 보기엔 되게 의미가 깊은데 네,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몰랐던 정보잖아요. 네, 제가 네. 보기엔 도시재생이나 이런 프로젝트로 하기 정말 좋고 뭐 인천에 있는 그 공연 단체나 이런 데랑 해서 협업해서 제가 보기엔 이런 거 정말 좋은 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토목 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끼기 때문에 아마 정권이 바뀐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지방마다 결국에는 그 지방 관광이나 문화 사업을 조성해야 되긴데 가장 좋은 건 인물을 찾거나 그쵸. 그러니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지역에서 유명한 시인, 화가 이런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이 살아갔던 생가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주변의 문화적인 거랑 공연, 뭐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도 이제 특성화를 같이 하려는
것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에 딱 맞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 이게 같아서. 어느 지역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담을 만한 소스가 없어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는 있는데 그걸 부신다는 거는 참.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부자요. 계속 시도 중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하고 뭐 한다고. 그리고 하고. 심지어 그거 있잖아 진주의 그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인데 그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녀백사공 뭐 이런 거 부르고 했던 그 가수가 진주의 출신 가수 중에 제일 유명한 그 가수인데 네. 문제는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가 뭔가로 좀 문제되는 행위를 뭐 이게 극단적으로 정확한 알 수 있다. 뭐 네. 친일이나 이런 거를 했던 그 역사가 있어서 그분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좀 제약이 있는데 진주시에서 조금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일이 얼마 전에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분이라 정말 좋은 아이템이야. 한데 약간의 흠결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친일까지 담아내면 되죠. 사실 뭐 우리나라 이거 뭐 공공연한 얘기지만 트로트 자체가 앵커에서 앵카, 유해.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서로 없어요. 그죠. 영향을 주고.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흑역사도 역사니까요. 결국에는 뭐 약간 그 개딸이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말한 그 인천의 공간이나 이런 거는 저는 좀 네.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게요. 결국에는 전통을 계속 갖고 있고 지키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최초 영화가 아리랑인가 뭐 그부터 해서 그쵸, 그쵸. 그거 기준으로 네. 100년 역사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기생충이 수상한 게 거의 딱 101년 100주년. 만인가? 100년 만인가요? 그렇죠. 101마리 달마시안이 떠오르네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근본이 있어야 기준점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료화하는 거 좋은 것 같다. 네. 얘기를 네. 하고 맞습니다. 저는 좀 전달사항이 원래는 지금 제가 지금 관련된 공연을 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완전 핫한 소식인데 너무 좀 대박인 게 하나 떠가지고 오늘 그 저희 녹음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뜬 거예요. 그 제임스 건이랑 피터 사프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그 DC 스튜디오에 CEO랑 부회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는 피터 사프란 잘 모르니까. 근데 제임스 건이 DC 스튜디오의 수장급이 된 거예요. 앞으로 DC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블의 케빈 파이기 역할을 이분이 하게 된 거죠. 피터 사프란인가 그분이 그 제작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잘생겼어요. 배우같이 생겼는데. 이분이 제가 잘 알기로는 몰라요, DC 거 많이 제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요게 부자라고. 뭐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지금 뜬 건데 그 제가 요거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이 기사가 뜬 걸 제임스 건이 캡처를 해서 Yes, this is true. 이거 사실이다. 나 그 자리 갔다라고 얘기를 자기가 올렸기 때문에 누가 계정을 해킹한 게 아닌 이상은 기정사실이었는데 사실 그 저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블랙아담 개봉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뭐 호불호가 많이 그러니까 대단한 야심작은 아니고 신선할 거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서도 요즘에 시사 프로나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DC에 대해서 계속 DC는 기대가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DC 그 세계관이나 이런 영화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헷갈리나라는 생각이 있고 얼마 전에 전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그렇고 그리고 DC 그 세계관은 아니지만 조커 시리즈나 배트맨도 그렇고 개별 작품들도 되게 열심히 흥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오히려 요즘 마블은 확실하게 예전감을 잃고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데 DC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죠. 전에 얘기했던 아니 이번 조커는 좀 별로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본 조커 시리즈 중에 별로야. 그래서 조커 몇 개나 했다고. 하나 나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더 그리고 새로운 좀 흐름이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론가들이 제대로 안 짚고 그냥 DC는 계속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평론가들의 느낌은 대중을 따라가요. 평론가와 유튜버. 그러니까 눈치를 너무 봐. 그러니까 어디서 별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난 솔직히 평론가 역할이 그거 같거든요. 약간 좀 자기 고집도 있고 이건 이 영화는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박쥐 영화를 커플이 보라는데 더럽게 재미없네. 그러고
이게 커플이 볼 만한 영화는 아니지. 근데 니네가 재미없다고 나쁜 영화는 아니야라는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요즘에는. 아니 개인들은 그렇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평론가들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정확하게 지금 DC 그렇죠. 세계관이 어떻게 가고 있고 지금 플래시 포인트라는 차기작 기대작도 네. 있고 쪼코드 2가 지금 제작이 돼서 DC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서는 사실 제임스 건이 수장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얘기를 언급을 평론가들이 해야 되는데 평론가들이 똑같이 야, DC는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는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했고 네. 지금 뭐 플래시 포인트도 이제 공개된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블랙 아담은 아직 안 봤지만 제임스 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지금 HBO 맥스랑 그 이런 데에서도 얼마 전에도 그 피스메이커도 그렇고 네. 지금 그 워너브라더스에서 나오는 그 시리즈들도 드라마로도 나오고 있고 막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라도 얘기해야겠다 해서 얘기를 했고 이건 그냥 기쁜 소식이라 얘기했고 중요한 건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 개인한테 요즘에 내가 그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얘기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본업. 홍보해야 돼요. 홍보. 간만에 저희가 또 공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공연이에요. 이 감독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하고 관련이 있는 공연이고요. 이 감독은 안 나오죠. 예, 철저하게 다른 인물입니다. 그 강추. 예, 연극입니다. 연극이고 저희 방송이 이 방송 나간 다음 주에 이제 극장에 올라가는데 연극 제목은 탈주자라는 연극이고요. 제목만 보면은 뭔가 그 어디서 도망가는 사람이 나오고 해리슨 포드 같은 사람 나오고 막 누가 쫓아올 것 같고 그런 내용 것처럼 제목이 보이지만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국악 영화에서 얘한테 탈주자. 그럴 수도 있죠. 하회탈을 줄까, 각시탈을 줄까. 탈탈 털어보죠. 예. 좋습니다. 1점 추가. 기다려 탕수육. 제 재미없는 걸 메꿔주셨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하여튼 탈주자라는 연극이고 이제 작 연출 하성연 하고 극장은 대학로에 소재하고 있는 그 해와 로타리 쪽에 있는 아름다운 극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양평 해장국이 있는데 정말 맛있고요. 그 건물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극장이고 공연은 11월 4일 금요일부터 11월 13일 일요일까지 공연이 진행됩니다. 평일 7시 반, 주말 3시 1회 공연이고요. 화요일 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배우는 출연진은 안병식, 강희만, 김현정, 권귀빈, 배유리, 박지훈 이렇게 6명의 배우가 나오는 연극인데 그냥 그 너무 좀 이렇게 막연하니까 탈주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만 대충 좀 얘기를 해주면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같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좀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어떻게 잘 지내나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회의 관계성이나 이런 것 아니면 어떤 통념,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저도 탈주자였던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다리를 다쳤을 때라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게 좀 스트레스 받고 뭔가 혼자 있고 싶고 이러고 싶어서 자기한테 집중을 하면서 좀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아니면 뭐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한 달 살기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좀 탈주자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이 작품에서 호칭을 하고 있고 한 대여섯 개의 옴니버스 에피소드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막 대단한 극적인 사건이 있는 건 아니고 소소한 일상들이 담겨질 그런 연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 만관부 좋습니다. 하고 보고 싶은 분들 중에 저희 뭐 팟빵이나 뭐 인스타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쪽지나 이런 거 주시면 과감하게 할인권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으면 초대도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기분 좋으면 초대 갑니다. 안 감독님 10점 모으면 초대 갑니다. 같이 탕수육 먹어요. 입니다. 다시 한 번만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아름다운 극장 연극 탈주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간부 매표를 해야 돼요. 아이들의 이야기네요. 그 MBTI 형 내향적인 그쪽에 맞아요.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약간 뭐 공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그 가끔 사람들 관계에서 되게 실증 느끼는 염증 느낄 때 있어요. 특히 그 또 연극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해진 멤버 안에서 평생을 거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사실 반강제로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위계에 의한 어떤 폭력이나 뭐 권위주의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연극 작업하는 특히 배우들은 매번 프로젝트로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하니까 사실 저는 그 두 가지 고민이야. 첫 번째는 단톡방이 너무 많아. 근데 사실 그 모든 단톡방이 뭐 공연 정보 이런 거 알리거나 뭐 결혼 뭐 조의금 뭐 부고 이런 거 알릴 때 아니면 사실 모두가 친해지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중이나 에너지도 분산된다고. 근데 그 방을 나가긴 애매해. 나가면은 되게 좀 이상하잖아. 싫어서 나가는 것 같잖아. 그게 이제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김숙 씨의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죠? 단톡방 나오는 법. 뭐예요?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다들 뭐지? 아니요. 일단 못 불러요. 못 부르기도 왜냐면 하고. 부르면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누구 나갔다? 왜 나갔지라고 말 걸기도 미안하잖아. 네, 새벽이니까. 근데 새벽이 딱 좋다고 해서 그냥 손이 미끄러졌다고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굳이 나갈 필요도 좀 이상하고 그것도 좀 괜히 어색해질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웬만하면은 남겨두는데 이 남겨둔 방이 수십 개가 되는 순간 이거 참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작업을 할 때도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데 얼마나 더 깊이 친해지고 얼마나 거리를 두지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매번 만날 때마다 수십 명을 모든 에너지를 써서 친해지면 사실 내가 소진돼요.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도 좀 소홀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에너지는 저는 항상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요 작품에 대해서도 좀 그런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또 뭐지 뭘까요? 얼마 전에 카톡 네.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안도감을 느낀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은 카톡 대신 인스타를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래서 카톡 많이 그렇게 또 안 해가지고 큰 문제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으면서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요. 워낙에 안 써서. 그 문화상품권 그 김문상인가 그 기자 통통한 기자분 아세요? 아니 저는 김용민 씨 닮은 사람이 가짜 뉴스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카카오톡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뭐 카톡이 일이 줄지 않고 뭐 이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고쳐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했는데 자기가 친한 여기자한테 이따 밥 같이 먹을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일이 줄지 않아. 저의 경우는 아직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하면서 근데 그 가짜 뉴스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하면서 그 관계나 뭐 카톡 이런 거 우리 너무 카톡에 노예가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것보다 참 그런 대기업이 그렇게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충격이죠. 네. 나도 불 한 번 잠깐 났다고 며칠이 목통이 된다는 서버 하나 날라갔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테러하기 너무 쉬운데 개인이 악의를 갖고 거기 서버에다 불 한 번 질러버리면 우리나라 그냥 스탑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전에 이게 있었죠? 데이터가 좀 많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일원화돼 이번에 이게 안 돼. SK로 옮긴 게 네. 카카오가 원래 LG 쪽을 쓰다가 꽤 큰 돈을 주고 SK 쪽으로 요번에 데이터를 다 넘겨서 옮겨간 건데 SK에서 불이 난 거죠. 근데 네. 걔네 또 카카오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데이터를 그래서- 관리하는 업체한테 거기에다가 이렇게 일을 맡긴 건데 거기서 그쵸.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카카오 그 네. 서버를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원래 또 원래 됐던 게 분산해서 보관하기로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안 지킨 그렇죠.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네. 분산은 그래서 옛날에 그 제재가 들어와서 카카오뱅크만 분산화가 돼 있어서 거기는 빨리 고쳐졌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었대요. 근데 다 돈 문제라는 네, 얘기가 돈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참 인건비 아끼려고 네. 하다가 대형 참사가 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없이 많은 이상한 얘기를 나누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또 전반전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방송만 하고 있는 이번 주 중에 볼만한 영화를 한 편씩 소개시켜주는 코너 추초의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추초의 명영. 네, 오늘은 어떤 좋은 영화를 갖고 오셨나요?
저부터 할까요? 네, 하시지요. 저는 저수지의 피크닉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2019년에 만들어졌고 되게 점점 매니악해지시네요. 근데 이게 한글 이름을 되게 잘 졌어요. 왜냐하면 원작은 인더 퀄인데 네. 채석장에서 퀄? 네. 아.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스릴러 영화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제목이 이거냐면 과거에 채석장이었던 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우루과이 영화거든요. 근데 제3세계 영화가 참 매력 있는 게 가끔 저런 소재를 다룬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남녀 4명이 나와요. 근데 남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설명하면 돼. 서울에 여자가 시골 살던 여자가 서울에 가서 서울 남자를 사겨. 그 남자는 놀러 와. 자기 고향에. 근데 네. 고향에는 자기랑 사귀었던 남자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귀고 있는 서울 남자, 사귀었던 시골 남자, 그리고 동네 바보 하나, 여자 4명이 있는데 4명이서 이제 그 인근에 되게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서 이제 피크닉을 온 거죠. 노는데 거기서 여자는 이 남자랑 불륜도 저지르고 이 서울 남자는 그 서울 남자 특유의 열등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 텐션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남자는 계속 얘네를 의심하고 물에 또 시골 남자는 얘를 놀리면서 다치게 만들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단이 벌어지는 내용인데 생각외로 이 제3세계 영화들이 문제점이 마무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마무리도 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스릴러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딱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허. 그리고 남미 쪽이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 배우들이 꽤 괜찮아요. 비주얼도 괜찮고 또 하나가 장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블데드 시절처럼 뭔가 좀 여기 스릴러 찍으면 되는데 이런 느낌도 들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혹시 감독 이름은 모르나요? 그럼 모르는데요. 네. 거기 또 팔로우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나중엔 그 안 감독의 팔로워라고 프로를 만들어서 네. 매주 그 우선 본편에서 후반전 갔을 때 오늘은 어떤 배우입니다를 소개시켜서 코너를 하나 괜찮네요. 만들자.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대박인 것 같고 생각보다 이게 효용성이랑 수요가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우리 밖에서 남자분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댓글로 여기 인스타 좌표 찍고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 팔로워는 굳이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수지의 피크닉, 저수지의 개들의 짝퉁인가 했는데 제목 우리나라에서 지었군요. In the Quall이라는 영화예요. 쿼리, 쿼리? 예, 쿼리? 쿼리가 채석장입니다. 예. 쿼리, 팀 쿼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해백님. 네, 저는 요번에 인천 영화주간 때 그 주제가 가족의 재발명이라 그래서 가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하는 구시어보는 그런 주제였는데 이번에 봤던 다시 본 영화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지원 감독의 미스백 추천하려고 한지민 씨 나오는. 네, 한지민 씨 나오는. 네. 내용이 뭐죠? 이게 그러니까 학폭이란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 그 학대를 받은 인물이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이를 만나면서 이제 이 아이를 보호하고 같이 이 상황을 좀 탈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저씨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때 그 네. 뉴스가 있었어요. 한발 남았다. 7세 소녀가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물건 훔쳐먹다 네. 걸려가지고 알고 보니 얘가 가정폭력당해서 도망 나온 거였어. 근데 이게 약간 중첩돼가지고 이슈가 됐었어요. 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한지민 씨의 완전 연기 변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역 배우 김시우 배우 네. 그 우리 집에도 나오고 백두산에도 나왔던 네, 그 배우의 또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볼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내용 중에 또 저희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한지민 배우가 이 어린 친구를 보호를 하는데 이 어린 친구를 학대했던 부모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납치인가? 유괴범, 납치인가? 납치범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애가 학대를 당하니까 한지민이 보호를 하러 가는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면 1억 주고 데려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유. 남의 집 내 새끼를 1억? 뭐야 이거. 근데 현실이 그래요. 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모두가 좋은 가족과 모두가 좋은 부모는 아니지요. 네. 참 그냥 전혀 다른 의미긴 한데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떠오르기도 하고 거기는 정말 가난하지만 가난하고 사실 누가 볼 때는 저거 좀 이상한 데라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랑 자기 나름 방식으로 엄마가 또 딸을 그래도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다 하면서 미스 백이란 영화 네. 티빙과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왓챠도 있고요. 네. 친절하시기도 하셔라. 좋습니다. 띵동. 그러면 띵동님의 미스 백 그리고 안 감독님의 저수지의 피크닉. 피크닉 예. 좋습니다. 저수지에서 피크닉 하면 재밌겠지요. 네. 두 영화 우선 추천하고 저는 그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게 좀 그래도 우리가 대중문화 코너에 있는 팟캐스트인지라 최소한의 정보는 좀 제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이번 주 우선은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 개봉작 중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중 괜찮은 한 편을 좀 꼽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은 개봉작들이 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영화도 있고 죽어도 자이언츠 이런 영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특히 다큐 영화 같은 건데 정말 모르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큰 영화는 잘 안 나오는데 네. 오히려 작고 인지도가 많지 않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합니다. 또 포프란 사라진 X를 찾아서 하고 기대작이네요.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하고 너의 이름은 재개봉했습니다.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신카이 마코토 신작이 일본에 개봉하거든요. 네. 그 개봉 기념으로 너의 이름은 또 개봉합니다. 이미 379만 명이나 봤는데 그리고 우선은 개봉작이 많지 않아요. 지금 약간 비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되게 명쾌하네요. 차라리 개봉작 중에 불안한 거 보느니 확실한 거 보자. 아직 극장에서 안 보신 분 있으면 너의 이름을 이번에 재개봉하는 건 심지어 4K 울트라 HD 버전으로 개봉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 너의 이름은 저는 너무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좀 이상한 논쟁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스토리도 그렇고 반전도 그렇고 작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대단한 그 볼거리와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거였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보길 바라고 극장 가기 부담된다 하면은 너의 이름은 넷플릭스에도 있고 여기저기 지금 볼 수 있는 창구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또한 무습이니까요. 이것 또한 무습이죠. 네. 무습이에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럼 우선은 이렇게 영화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전반전은 우선 이렇게 오늘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심플하게 맞춰보겠습니다. 딴딴. 따단. 자 그러면 전반전 휘슬 소리가 들리고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